안녕하세요. 별리서스쿨 로지컬 민법 장현명입니다. 네, OT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름부터가 로지컬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로직, 여러분들이 이 민법에서 만들어 놓은 체계를 잡아 놓은 로직, 논리 구조를 중심으로 강의를 할 거고 이해를 시켜드리겠다 라고 하는 강의입니다. 그냥 이름부터 딱 캐릭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많이 외워라 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듣고 이해가 되면 그냥 넘어가자. 다시 보면 어차피 이해가 될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건 틀린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지점까지 도달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강의 컨셉입니다. 이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실 저는 뭐 여기서뿐만 아니라 뭐 다른 학원에서 여러 가지 민법 강의도 하고 뭐 다른 법 강의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기본적인 법들, 일반적인 법들에 대해서는 다 강의를 하는데 다 로지컬을 붙이고 있어요. 왜냐면 몇 가지 논리와 몇 가지 흐름만 이해하면요, 그 다음에는 처음 보는 것도 별로 생소하고 난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번 연도에 어떻게 제 과정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민법에 대해서 일단 과목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사람들 사이의 법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뭘 할까요? 뭐 거래를 하겠죠. 그렇죠? 주로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법들입니다. 그 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모든 공통적인 상황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게 있더라 라고 하는 게 민법 총칙입니다. 근데 민법 총칙이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 공부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례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강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렵다가 쉬었다가 어렵다 쉬었다 하는데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어려운 게 뭐예요? 민법이에요. 시작부터 어려운 게. 다른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어려운 과목만 있진 않습니다. 뭔가는 그래도 좀 할만하다 싶은 과목이 있는데, 이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민법도 그렇고 산업재산권법도 그렇고 다 시작부터 어려운 과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법 잘해야죠. 뭐. 민법 잘해야 그래도 다른 뭐 산업재산권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가서 공부하게 되는 뭐 민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물권법, 이게 뭐예요? 이게 뭐 말도 잘 모르겠죠, 그렇죠? 말도 잘 모르는데 나중에 가면 알게 됩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채권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채권 총칙 부분, 각칙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또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분량은 굉장히 많고. 사실 여기서 또 암기할 사항도 많아요. 암기할 사항도 많은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로지컬이라 그랬죠, 그렇죠? 암기 분량을 저는 최대한 줄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부분을 최대한 늘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서 보고 그다음에 뭐 객관식 책 보고 뭐 판례집 보고 또 OX 지문 책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3,000페이지가 훌쩍 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접근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힘든 과정을 조금만 잘 참고 버티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들에게 효자 노릇을 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그런 일이 좀 발생 안 했으면 좋겠는데 1차 시험에서 민법 잘 보고 다른 것들도 잘 봐서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차 시험을 보고 또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 연도에 다시 1차 시험을 봐야 돼요. 그때 비교적 민법은 여러분들에게 좀 덜 고생하는 과목으로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잘 안 그래요. 잘 안 그런데 그게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머리에다가 다 최대한 암기 해서 쌓아나가는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인 거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잘 쌓아나가는 과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민법 어렵다고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공부를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말만 들은 분들도 있는데 단어 개념이 난생 처음 듣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보다 보면 이런 단어 왜 안 고치나 싶은 그런 단어도 있을 만큼 굉장히 오래된 100년도 넘은 단어들도 막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다 외국말을 번역한 거예요. 유럽에서 뭐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쓰던 말, 뭐 아니면 라틴어에서 쓰던 말을 일본 애들이 번역을 하고 그걸 우리가 그 한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상 용어랑은 좀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 용어화 시켜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죠. 그쵸? 그다음에 양 많은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순 암기해야 될 내용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체계 잡기가 쉽지 않다. 왜 체계가 안 잡히냐면요. 양이 많아서 그래요. 양이 많으니까 뭐 5만 가지 상황에 대비한 규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민법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맥락, 가치, 이념 다 있는데 그런데 그거 갖고 체계가 안 잡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책에 나오는 거 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좀 더 쉽게 체계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각각 제도마다 그 특수한 모습들을 또 설명을 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양은 굉장히 많지만 나중에 가면 궁극적으로 효율적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힘든 건 있어요. 처음에는 원리나 논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작 단계에서는 진도가 좀 잘 안 나가는 듯한 경향이 느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지나가서 반복을 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회독수가 늘어나면 그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기초공사를 잘 해놨을 때 그때 나중에 진도 빨리 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민법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큰 그림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민법이 중시하는 가치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민법 자체가 전체적으로 중시하는 가치관도 있고요. 또 각각 제도에서 이것만은 포기 못해 라고 하는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을 좀 덜 할 수 있는 거죠. 이 법과목 다 그래요. 이 지문 보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지문 보면 저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다 그럴싸해요. 그리고 재판 들어가면 원고가 하는 말, 피고가 하는 말 들어보면 다 그럴싸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요구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게 되면 요 챕터에서는 이 흐름이 있어. 요 챕터에서는 요 흐름이 있어. 이거를 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 뭔가 둘 중에 하나에서 찍어야 될 것 같을 때 그때 뭐예요? 어떤 가치관을 더 중시해? 라는데 입각해서 지문을 찾아 들어가면 대충 맞아요. 거의 맞습니다. 두 번째, 민법은 사람과 사람과의 거래 관계를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래를 하게 되다 보면 누군가는 좀 이득을 보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는 깨끗하게 깔끔하게 행동을 하지만 누군가는 좀 지저분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후자의 경우를 보자라는 얘기예요. 누가 더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느냐, 누구한테 더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되느냐,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쪽 선에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을 우대해줘야 될 것 같고 저쪽 선에서 생각해보면 저 사람을 우대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처음에는 듭니다. 처음엔 드는데 1년 동안 열심히 듣다 보면 감이 와요. 얘가 맞아. 감이 옵니다. 감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익 또는 가치를 비교해보고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 뭐 얘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고 얘가 좀 더 안 괜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얘한테 100을 주고 얘한테 꼭 빵을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균형을 이루는 점을 찾아가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걸 중심으로 제가 1년 동안이라기보다는 일단 기본 강의 때 최대한 열심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죠. 그쵸? 그 시간은 오래 걸리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느냐? 역시 여러분들은 책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책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글자는 까만 것은 글자요. 뭐 하얀 것은 종이 같은 막 그런 책들의 내용이 막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용어들이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하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괴로워요.
저 대학교 다닐 때 처음에 학부 때 법을 공부했을 때 보면 그때는 한자를 많이 썼었습니다. 법전에도 교과서에도 한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한자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이전에 중고등학교 때도 한자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던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추론해 나가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자가 저보다 좀 더 어색한 그런 세대죠. 그러니까 용어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용어를 공부하겠다고 용어 하나에, 단어 하나에 정의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그거를 탐구를 하고 찾아보고 하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용어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용어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어떤 하나의 그냥 개념 하나, 물체 하나, 뭐 이거를 가지고 용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관계들을 하나의 용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이라는 게 그래요. 계약이라는 게 우리가 계약서 한 장 보면 계약이다 생각하겠지만 그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들이 있고 그 계약이 이행되기까지 서로가 주고받을 것을 다 온전히 주고 온전히 받게 되면서 만족하고 박수치고 빠이빠이 할 때까지 그때까지 있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 최대한 실생활과 밀접한 표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실생활과 밀접한 표현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뭐 이제 공식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제가 대한민국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요. 좀 더 이 원초적인 또는 말초적인 용어를 사용을 잘해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용어를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 학문적인 용어로 백날 얘기해봐야 뜬구름 잡는 소리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원초적이고 좀 말초적인 그런 표현들을 좀 많이 여러분들한테 사용을 할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욕을 쓰겠다는 건 아니에요. 막 욕해 가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얘기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쉽게 그 상황 자체를, 그림 자체를, 시나리오 자체를 그려볼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컨셉, 흐름,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변리사법 시험 대비 포인트를 말씀드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내용과 흐름을 파악하는 게 1단계입니다. 물론 전체 내용과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의 중에 수시로 이건 그냥 단순 암기하고 넘어가자 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단순 암기하고 넘어가자. 요 키워드 나오면 요게 답이다. 요 키워드 나오면 요게 답이다. 요 키워드 나오면 요게 답이다. 이렇게 찍고 그냥 요건 그냥 통으로 외우고 그냥 넘어가자. 이야기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외우셔야 돼요. 대신에 저는 뭐예요? 많이 줄여드린 겁니다. 이건 그냥 외우고 넘어가자. 그게 시간 아끼기 좋다라는 말씀을 꼭 해드립니다. 저는. 자, 핵심 조문과 기본적인 판례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뭐예요?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 시험에서 최대한 물어보는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대한 시험 범위의 핵심 정리. 역시 뭐예요? 그렇다면 조문, 판례가 실제 기출 지문에서 어떻게 나왔을 것인가? 실제 기출 지문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따와서 지문으로 만들 것인가? 라는 거를 봐가면서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물론 기본 강의 때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 강의 하고 객관식 강의도 하고 시문 강의도 하고 하면서 조금씩 쌓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시험장에서 딱 문제를 봤을 때 최대한 어때야 돼요? 익숙해야 돼요. 시험은요. 익숙하게 느끼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보는 거예요. 회독수를 늘려야 되는 이유? 내가 머릿속에 최대한 많은 지식을 꾹꾹 눌러 담는다라는 것도 좋지만 선택형 시험은요. 익숙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익숙한 사람이. 딱 봤는데 본 것 같아. 글이 잘 읽혀. 이러면 붙는 거예요. 근데 딱 봤는데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문구는 본 것 같은데 이런 문장은 기억이 안 나고 또는 문장을 읽는데 이게
문장으로 머릿속에 제 속도로 판독이 안 돼. 해독이 안 돼요. 아, 그럼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탈락입니다. 예. 결국은 익숙한 싸움이에요. 익숙함 싸움. 예. 근데 그래도 시험을 보니까 나오는 것들만 나오는 경향성이 있더라. 예.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나오는 걸 보면 아, 우리가 금방 친해지고 익숙해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머리가 좋다고 믿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충분히 금방 친해지고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지적인 힘은 가지고 있어요. 지적인 힘은 갖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또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시간을 얘랑 같이 할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건 어느 선생님들이나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많이 강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면 공부 습관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뭐 지도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쓴소리도 하고 할 겁니다. 이제 연간 커리큘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일단 보시면은 기본 강의,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 다음에 심화 강의, 뭐 뒤에는 살짝 안 보이겠지만은 뭐 최신 판례 모의고사 강의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필수는 뭐냐면 기본 강의 필수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민법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다. 기본 강의 필수입니다. 기본 강의 들었으면 기출문제 꼭 들어야 돼요. 이거 연결 안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듣고 기출문제를 다 보면 기본 강의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 중에 한 30에서 50%는 이거 별거 아닌 거네? 쉽네? 싶은 생각으로. 네. 그런 거 있어요. 처음 배운 날 여러 시간 연습했는데 뭔가 굉장히 안 돼요. 근데 며칠 있다가 다시 해봤는데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또 다시 해봤더니 이제는 쉬워져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어떤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게 보통 학습의 성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과정을 겪으면 확실하게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걸 빼먹으면 뒤늦게 계단 올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는 심화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고요. 이 컨셉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2차 시험 이후에 개강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통 변리사 시험 과정을 보니까 일단 기본 강의하고 중급 강의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하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기본 강의하고 그냥 바로 객관식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중급 강의 또는 심화 강의에 해당하는 것들을 언제 하게 되느냐? 2차 끝나고 나서 합니다. 그러면 이 심화 강의는 뭐냐? 나중에 다시 한번 민법을 봐야 되는 분들을 위한 과정이에요.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볼게요. 맨 처음 처음 보는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초시생, 다시 말하면 이제 처음 공부하는 분들에게 제가 반드시 들으라고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기초를 잘 다듬어 놓는,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그 컨셉 있잖아요. 그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쉬운 개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설명하고 가장 원초적인 말초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조문, 빈출 판례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는 어려운 과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느끼고 계시죠. 근데 이 과정을 거치신 분들하고 그걸 거치지 않은 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날 거예요. 네. 공무원 시험들 같은 거 보면요, 공무원 시험에서도 법 과목이 있고 뭐 한데, 법 과목들 중에, 공무원 시험 법 과목들 중에 어떤 것들은 기출 문제만 열심히 보면, 또는 뭐 자격증 시험, 다른 자격증 시험도 그렇고요, 기출 문제만 정말 열심히 보면은 시험이 쉽게 붙을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법 과목이 주 과목이 아닌 거, 시험에서 좀 그래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뭐 한 10년치, 20년치 보면서 그거를 하나도 안 틀리게, 기존에 나왔던 지문들은 하나도 안 틀리게 그것만 달달달 외웠다, 열심히 공부했다 라고 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메인 과목이 아닌 경우, 선택 과목이거나 아니면은 좀 사이드 메뉴 같은 과목인 시험에서 얘기고요. 변리사 시험 민법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은 좀 하셔야 됩니다. 고생은 좀 하셔야 되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제가 1년치 강의 처음 시작하는 OT 강의잖아요. 이거 꼭 시작을 하시고 진도 스케줄 맞춰서 함께 발맞춰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의는 3월부터 5월까지 해서 약 40일 정도
할 예정입니다. 한 5월 중순 정도까지 할 거고요. 교재 보시면은 선택과 집중, 핵심적인 민법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을 좀 드릴게요. 법원행시, 법무사, 변호사시험 외 국가시험 대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이요. 비교적 좀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네. 제가 변리사 시험 공부하시는 학생들을 보니까 약간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너무 쉽게, 너무 단순하게 쓰여지면 만족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깊이도 좀 있는 그러한 책. 실제로 변호사 시험 보신 분들도 요걸로 공부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요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가족법, 친족 상속 부분도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근데 거기는 제가 진도 안 나갈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책을 일단 기본서로 해서 기본 개념 그리고 기본 흐름을 잡아가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저는 객관식 강의, 즉 기출문제 강의를 먼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출문제들을 먼저 보면서 우리가 한 3번 이상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판례들을 보면서 그거는 절대 안 틀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판례를 보게 됐을 때, 지금 시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판례 문제잖아요. 접근을 어떻게 하는 게 쉬울 것인가? 예. 복잡하게 돌아나갈 필요 없어요. 원점에서부터 생각해가지고, 이건 어떤 제도고, 조문이 어떻게 생겨있고, 관련 판례들이 어떤 게 있으니까 여기서 답은 뭐겠지.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딱 직관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잡을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제가 자체 교환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추후에 변경이 되면 다시 공지를 드릴 거고요. 기본 강의가 끝나면 한 6월, 7월 정도에 한 30회 정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2달 정도 분량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회차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 강의인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권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기출문제까지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들으시는 거고, 아니다, 나는 시간을 아껴서 강의 듣는 시간 4시간씩 매일 듣는 그거를 아껴서 자습을 통해서 단단히 하겠다라고 하면은 좀 건너뛰셔도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건너뛰시되 다만 뭐예요? 기출문제는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반복적으로 풀으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전에 기출문제 강의 했을 때 기출문제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후의 과정을 들으면서 다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생략하고 스스로 자습을 하면서도 문제는 확실하게 읽고 풀고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건 이제 재시도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1차 보고 2차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도 봤는데 다시 1차 보셔야 되는 분들, 그래서 민법이 어느 정도는 갖춰졌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뭐 어느 분들이든 오실 수 있어요. 어느 분들이든 오실 수 있는데, 또 참고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 수업은 뭐 수강생이 뭐 그렇게까지 막 넘쳐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요 심화 강의 때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에 비해서 좀 더 학생 개개인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더 맞춰주고 개개인별로 피드백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형태로 좀 열심히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인데, 재시생 같은 경우에는 심화 강의 들으면서 뭘 같이 해야 돼요? 객관식과 좀 같이 해야 돼요. 네, 2개 같이. 그렇게 해서 짧은 기간 안에 심화도 듣고 객관식으로 복습하고, 심화 듣고 객관식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해가지고 9월, 10월, 뭐 11월, 이게 이때 막 추석도 있고, 막 10월에 막 연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게 제가 편성을 해놨어요. 뭐 11월 끝까지 쓰다는 건 아니고 11월 한 초 정도까지만 강의를 할 건데, 말씀드리면 추석 연휴, 뭐 개천절, 한글날 뭐 이런 것들 껴있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9에서 11월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9월, 10월 중에 상당 부분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회차 역시 나중에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이게 교재는 이게 통합민법 조문이라고, 요거는 이론 설명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조문과 그 조문에서 나오는 관련 기출 판례들 이렇게 쫙 되어 있는 그 책을 중심으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거의 뭐 OX 책, 판례집 함께 통합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판례들만 다 회독할 수 있는
그런 교재로 제가 생각을 해서 이걸로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뭐 1월 달에 뭐 최신 판례랑 모의고사 이렇게 해가지고 보게 될 거고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필수라고 제가 권장을 드리진 않아요. 필수라고 권장을 드리진 않고, 뭐 최신 판례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뭐 대부분 어떤 강의에서도 이걸 새롭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나온 것들 좀 정리해서 드리는 건데, 사실 아예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논리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판례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1년에 논리가 확 바뀌는 게 하나 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꼭 다 하라기보다는 우리 학원에서 보면은 이제 뭐 전국 모의고사, 뭐 전 과목 모의고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로 해도 저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자신이 있고 또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오셔서 듣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1년치를 쭉 진행을 해 나갈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따라오시게 되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어때요? 딱 문제를 본 순간 많이 보던 애들이네? 라는 생각이 나게 될 거고요. 또 처음 보는 판례들, 이 판례는 내가 공부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문장은 처음 보는 문장인 것 같은데 싶다 하더라도 읽다 보면 얘 비슷한 애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저는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 역시 제가 정말 잔소리 많이 하게 됩니다. 수업을 듣다 보면요,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잔소리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한테 좀 채찍질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고요. 쭉 OT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뭐 일단 들어가 보세요. 일단 들어왔다가 맞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뭐 안 들으실 수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일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거 하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준점은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지금 정도 되면 요 정도 돼야 된다. 지금 정도 되면 이만큼의 패턴이 나와야 된다. 이만큼의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가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말 단단히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붙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붙으려고 해야 되는 거고, 경험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경험상 이번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그 경험이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필수량, 최소량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드리고 채찍질을 해드릴 겁니다. OT부터 너무 겁을 주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노력하고 같이 노력하고 해가지고 꼭 1차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 수업 다시 안 들어도 되는,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안 볼 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